아유르베다는 현대의학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대체 요법이지만 림프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르베다 요법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느라고 제가 참고한 여러 가지 문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림프종은 림프계에 암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림프종을 크게 구분하자면요, 호지킨 림프종 요것하고요, 비호지킨 림프종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림프종과 아유르베다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정보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잘 아시죠? 림프계는 제2의 순환계로 작용합니다. 림프구는 백혈구의 20에서 40%를 차지하거든요. 림프계에 있는 세포의 99%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림프구를 구성하는 세포를 보면은요, B세포, 요거는 항체를 만드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거하고 식균작용을 하는 T세포, NK세포가 있습니다. 림프종은 백혈구의 한 종류인 림프구에서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림프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하나는 호지킨 림프종, 요거 하고요. 또 하나는 비호지킨 림프종입니다. 호지킨 림프종이 한 10%쯤 되고 비호지킨 림프종이 90%쯤 되니까 대부분 비호지킨 림프종이네요. 림프구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데 비호지킨 림프종은 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온몸에 퍼질 수 있고 종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지킨 림프종은 림프계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림프계 너머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종양입니다. 림프종은 림프계에서 백혈구 일종으로부터 발달하는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위험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림프구가 면역을 담당한다, 이런 것을 연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 저하,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감염, 이것도 원인이 됩니다. 위험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C형 간염, EBV 바이러스, 비만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원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감염, 요거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거하고 몇몇 화학물질 노출이 있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 골수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인으로 제시한 것 중에 놀랍게도 감염에 의한 것이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도 유의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요 원인 바이러스를 나열해 볼까요? EBV, HTLV, HHV8, HCV, HIV 등이 있거든요. 이 영문 약자로부터
이게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인지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염 때문에 사실 림프종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 유의해야 되겠죠. 바이러스가 아닌 박테리아 중에서도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게 있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거는 분명히 박테리아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위암의 15%, 림프종의 2% 정도가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될 그런 박테리아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화학물질 노출, 이것도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신경 좀 써야 되겠네요. PCB, 딜란틴으로 알려진 항경련제, 다이옥신, 페녹시 제초제,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아유르베다는 고대 인도에서 비롯된 의학 시스템입니다. 아유르베다에 사용하는 몇 가지 다양한 허브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2012년도에 미국 연구자들에 의해서 아유르베다 의약품을 복용한 6명이 중금속에 중독이 됐다, 뭐 이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건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가와 아유르베다 방법을 통합한 그런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 뭐 그렇다면 당연히 살펴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아유르베다는 현대의학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대체 요법이지만 림프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르베다 요법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보통 대체의학 요법을 영어 줄임말로는 CAM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CAM 대체의학 요법, 여기에는 침술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런 요법을 단독으로 치료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유르베다에서 다양한 향신료를 이용해서 면역계를 자극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치료 요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아유르베다 요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아비앙가, 스웨다나, 가르샤나, 이게 있습니다. 아비앙가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허브 오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웨다나는 이게 땀을 흘린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기요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햇빛 쬐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가르샤나, 이것은 각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림프종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아유르베다 허브 중에서는 카흐나르, 커큐민, 아슈와간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처럼 고대인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미신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만약에 연구가 부족하다면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죠. 물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과학에 맞지 않다, 그럼 당연히 배제해야 되겠죠. 과학성을 획득하는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싶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